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의무론 1권에서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 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이제 1권에서 처음에 이제 의무라는 논의 주제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완전한 의무와 그다음에 중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제 의무론에서 주로 다루는 의무는 이제 중간 의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 혹은 적합한 행동이 이제 의무론에서 주로 다루는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론에서 다뤄야 할 주제가 크게 5가지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행위가 훌륭한지 추한지. 두 번째, 훌륭한 행위들 중에서 어느 행위가 더 훌륭한지. 세 번째, 행위가 유익한지 혹은 유익하지 않은지. 네 번째, 유익한 행위들 중에서 어느 행위가 더 유익한지. 다섯 번째, 훌륭함과 유익을 이제 비교하는 총 이제 5가지 이제 논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의무론에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행위가 훌륭한지 추한지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다루는 게 훌륭하냐 아니면 이제 추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훌륭하다는 것이 이제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 본성 혹은 이제 자연으로부터 훌륭함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이제 4가지 덕, 즉 지혜, 정의, 용언의 위대함, 적합함, 이 4가지가 이제 인간 본성으로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제 훌륭함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덕 각각의 임무가 나와 있듯이 지혜의 경우에는 이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의 임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간 사회와 유대를 보존하는 것이 이제 정의의 임무이고, 세 번째 인간 사회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이 이제 영혼의 위대함의 임무이고, 네 번째 일상 활동에 질서와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적합함의 임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4가지 덕 중에 맨 처음으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키키로가 말하기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본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인식과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이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4가지 덕 중에서 인간 본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혜와 관련해서는 이제 2가지 잘못을 이제 피해야 한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인식되지 않은 것을 이제 인식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잘못을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호하고 어렵고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열의와 노력을 쏟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 상호 간의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라고 했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정의는 크게 정의와 선행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2부분으로 논의가 나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선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불의를 당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정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의 것은 공공을 위해서, 개인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키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의 불의,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런 것이 불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의를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의를 당하고 있는 자들한테서 불의를 물리치지 않는 자들의 불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의와 두 가지 부리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아래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혹은 의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사례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행의 첫 번째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키케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게 선행을 베푸는 거. 두 번째는 재력에 맞게 선행을 베푸는 거. 세 번째는 선행을 받을 자의 가치에 맞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제 선행을 베푸는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특히 이제 남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이런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재산 한도 내에서 선행을 베풀어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다시 키케로가 네 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받을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선행을 받을 사람이 이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을 주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선행을 받을 사람이 이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선행을 받을 사람의 어떤 공동체.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더 우선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이제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네 번째, 이 선행을 받을 사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와 관련된 논의들을 마지막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어떤 의무를 이행할 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조국과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가장 맞는 선행을 베푼 존재가 조국과 부모니까 조국과 부모한테 제 우선적으로 선행을 베풀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식과 가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의무를 이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척에게 의무를 이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덕, 영혼의 이대함과 그다음 네 번째 덕, 적합함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혼의 이대함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용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네 가지 덕,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렇게 네 가지 덕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지혜, 정의는 이제 고대 그리스와 이제 키케로가 같은 용어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용기와 절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론에서 이제 다른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 용기하고 같으면 굳이 뭐 다른 용어를 키케로가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용기로 이해되고 있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아마 영혼의 위대함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조금 더 용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용기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 드러나냐? 이제 보통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할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만 보면 이제 용기랑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싸울 때 가장 잘 드러나죠. 싸울 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맞서야 할 뭐 적을 상대로 잘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용기가 잘 드러나는 상황인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혹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잘 감당해내야 할 때, 이럴 때 영혼의 위대함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영혼의 위대함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휘가 된다, 요거에만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정의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어야 동반이 되어야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함께 드러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하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키케로가 이런 건 이제 영혼의 위대함 혹은 뭐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가 결여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덕이 아니라 예, 인간성을 이제 몰아내는 야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요 얘기는 이제 62절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보다 영혼의 위대함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이제 함께 동반돼야 한다. 예. 이 점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영혼의 위대함에서 왜 정의가 왜 중요하냐?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 강조되다 보면 예, 정의를 망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이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제 보통 우리가 군인을 쉽게 예, 떠올릴 수가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감행하고 또 이거를 잘 극복해내는 뭐 이제 정치가들도 우리가 이런 영혼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후보군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키케로는 이제 특히 이제 최고 지위에 대한 어떤 집착과 이제 과도한 욕망이 이제 영혼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생기기가 너무 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험과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 이제 뭔가 어떤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고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욕망에 쉽게 빠지기 쉽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최고 1인자가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남들과 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최고 1인자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뭐 최고 1인자가 돼도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최고 1인자가 되기 위한 이제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냥 내가 최고 지위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마음만 먹고 이제 최고 지휘자가 최고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쟁 상쟁자들을 이제 다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최고 1인자가 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의로운 방식으로 최고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어떤 정의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의하게 이제 자기가 최고 1인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매우 쉽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케로는 이제 지금 요 대목에서 이제 이름을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카이사르를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최고 1인자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자기 경쟁자들을 이제 부정의한 방법으로 이제 추출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위대함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바로 정의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 정의를 망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쉽게 생긴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이런 영혼의 위대함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어떤 불의한 행동에 대한 어떤 충동에 빠지기가 예, 더 쉽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먼저 이제 정의가 같이 있어야 한다. 예,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키키로가 이제 영혼의 위대함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혼의 위대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외적인 것들에 대한 경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과 고난 속에서 대단히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위대함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적인 것이 뭐냐? 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논의가 되긴 하지만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것과 자기 바깥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은 주로 이제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을 가리킬 텐데요. 자기 안에 있는 것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신체,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에 속하는 건 주로 이제 뭐 우리가 뭐 덕 같은 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신체에 속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니까 뭐 건강 같은 거를 이제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외적인 것은 이제 나 바깥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다 외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명예도 그렇죠. 예,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예, 명예도 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외적인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뭐 명예랄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려고 혹은 이제 아주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좋다, 그렇죠? 뭐 권력 같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이제 영혼의 위대함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과 고난 속에서 대단히 힘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66절에 나와 있는데요. 6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위대하고 매우 유익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목숨뿐만 아니라 목숨과 관련된 많은 것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혼의 위대함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키키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뭐 줄여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어쨌든 뭔가 위험한 일 혹은 뭔가 이렇게 고생을 잘 이렇게 견뎌내는 거, 그렇죠? 예, 감수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영혼의 위대함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이제 영혼의 위대함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키키로가 이걸 단순히 이제 용기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2번은 이제 우리가 용기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외적인 것을 무시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용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키키로가, 예, 조금 더 이 두 가지 특징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예, 용기 대신에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렇죠? 영혼의 위대함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키케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것만이 좋다는 판단과 두 번째, 영혼의 모든 격정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즉 영혼의 위대함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예, 외적인 것에 대한 경멸하고 이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외적인 것, 대표적으로 뭐 명예, 예, 뭐 권력, 이런 것을 이제 일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좋은 것이라고 혹은 훌륭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제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이야말로, 예, 좋은 것이 아니다, 훌륭한 것이 아니다. 그럼 훌륭한 것은 뭐냐? 이것은 오직 덕만이 훌륭하다, 혹은 네 가지 덕이 합쳐진 훌륭함만이 훌륭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스토아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 덕도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뭐 부, 뭐 명예, 건강 등등도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덕만이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철학 학파하고는 조금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부나 건강, 명예 이런 것도 보통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아가 아닌 다른 학파도 이제 좋은 것으로 보통 분류를 하지만, 이제 스토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것 혹은 이제 훌륭한 것을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하죠. 마찬가지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것, 나쁜 것 그 사이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좋은 것은 이제 덕만이, 그렇죠? 예, 덕만이 좋은 거다. 그다음에 반대로 악덕만이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밖의 것은 다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뭐 부, 뭐 건강 등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파에서는 부나 건강도 일종의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이제 좋은 것에 속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스토아에서는 오직 덕만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훌륭한 것에 대한 어떤 범위가,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굉장히 이제 덕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덕만 좋은 거고 악덕만이 나쁜 거다. 그래서 이제 부 건강 혹은 반대되는 뭐 가난, 그다음에 뭐 병, 뭐 이런 등등도 이제 그러니까 부나 건강은 보통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난이나 병은 나쁘다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스토아에서는 이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스토아에서는 부와 건강, 가난과 병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선호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선호되지 않는 것, 그렇죠? 혹은 비선호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부 건강이 뭐 덕보다 그러니까 덕처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호할 만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누기는 합니다. 예. 하여튼 이제 스토아 입장에서는 이제 오직 덕만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 덕을 추구해야지 뭐 부랄지 명예 같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을, 예, 추구하는 것은 혹은 이걸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훌륭한 것만이 좋다는 판단.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첫 번째 어떤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모든 격정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격정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감정 혹은 정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성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격정 혹은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토아의 영혼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그 이전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예. 이제 스토아 같은,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혼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누죠. 영혼을 이제 둘 또는 셋. 그래서 이제 이성과 그다음에 이제 뭐 욕망 혹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기계나 격정. 예. 해서 이제 영혼을 크게 둘 또는 셋으로, 예,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우리 영혼 안에서도 이제 명령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욕망은 이제 뭔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 뭐 기기나 격정은 이제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때로는 이제 이성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 욕구의 편을 들기도 하는 이제 제3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국가편에서 얘기하는 영혼 3분설,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떤 영혼의 어떤 각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 철학에서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토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아무 어떻게 이렇게 뭐 영혼이 갑자기 막 흔들리거나 영혼에 막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스토아의 경우에는 영혼은 오직 이성만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영혼은 오직 이성인데, 근데 만약에 이 영혼이 뭔가 이렇게 평정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혼란에 빠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이성만 있지만, 만약에 이 영혼이 혼란에 빠진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이제 평정이 사라지면, 그때 이제 이성은 뭘로 바뀌냐면, 여기서 말하는 격정이나 이제 감정의 상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혼이 뭐 셋으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는 영혼은 하나인데 정상적일 때는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하고,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뭔가 혼란에 빠진 상태가 되면 이제 격정, 감정이 이제 지배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이 만약에 격정에 빠져 있다, 이 얘기는 영혼이 지금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격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혼이 뭔가 혼란한 상태, 뭔가 잘못된 문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정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격정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격정에서 벗어나야 다시 이제 원상태, 그렇죠? 정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위대하게 되려면 이제 영혼이 격정에서 해방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격정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 격정의 종류의 스토아에서 말하는 격정은 이제 쾌락이 있고, 그다음에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가 있고, 그다음에 욕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 잠깐만 보면요. 이제 일단 이 격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이제 현재 지금 당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거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좋은 것에 대한 것이냐, 나쁜 것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네 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좋은 것에 대한 이제 격정은 이제 쾌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나쁜 것에 대한 격정은 혹은 감정은 이제 고통이라고 하고, 미래의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격정은 욕망이라고 하고, 미래의 나쁜 것에 대한 격정은 이제 공포라고 이제 스토아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예.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스토아 철학과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금 얘기했던 고통, 쾌락, 욕망, 공포, 이 네 가지 격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영혼이 평정한, 뭔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뭔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다라고 이제 키케로가 얘기를 하죠. 바로 이제 영혼이 뭔가 평정한 상태에 있어야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평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영혼의 혼란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혼의 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철학자랄지 아니면 이제 자기 어떤 재산을 이제 관리하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키키로가 그러면 이제 영혼의 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서 철학을 해야 하냐? 만약에 이제 이 삶만을 이제 만약 키키로가 권장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공직생활 하지 말고 은퇴해서 열심히 철학을 해라. 이렇게 아마 이제 키케로가 권장을 했겠지만 이제 이 이후의 논의를 보면 이제 키케로 입장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함으로써 어떤 영혼의 평정, 그러니까 어떤 격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삶을 할 수가 있죠. 예,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냐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서 영혼의 평정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의 평정을 이제 추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키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가운데 뭐 열심히 철학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직생활을 하고 싶어도 뭐 몸이 안 받쳐져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뭐 철학을 하면서 혹은 이제 하여튼 은퇴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혼의 평정을 추구를 해야겠지만 이제 안 그래도 되는 사람, 그렇죠? 공직생활에 취임할 능력이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직생활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공직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키로는 막 공직생활을 하고 싶은데 공직생활을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질까봐 막 그런 어떤 낙선의 공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공직생활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혼의 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통해서 영혼의 평정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영혼의 평정은 어떤 사람이 더 보여줄 필요가 있냐면 바로 이제 위정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음으로는 제가 번역할 때는 위정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국정 혹은 나랏일에 종사하는 사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정치가나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영혼의 위대함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철학자보다는 더 영혼의 평정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철학자는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과 뭐 함께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뭐 지내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죠? 예, 좀 사색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남하고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어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철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영혼의 평정을 이제 평정한 영혼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이제 위정자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이 힘들겠죠. 이제 국가 일을 하려면 뭐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또 그 안에 수많은 뭐 갈등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키키라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위대함을 이제 보여주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영혼의 평정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이런 위정자는 영혼의 평정을 더 가질 필요가 있고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케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평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영혼의 평정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어떤 위정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조금 곁다리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왜 영혼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왜 용기라고 하지 않는지, 왜 용기가 아니라 왜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다른 말로 키키로가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제 물어보면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 정치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 당연히 중요하지만 외국과의 전쟁에서 지면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일, 그렇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군사 혹은 전쟁이 이제 국내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일 혹은 군사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용기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키키로는 예, 이런 생각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군사 혹은 전쟁일이 국내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키키로는 반대다라고 하면서 예,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5절로 가면 이제 솔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75절에 보면요. 몇 개 사례를 들고 있죠. 이제 솔론은 이제 기원전 6세기 이제 아테네 정치가죠. 아테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솔론에 대해서는 뭐 저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도 솔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도 이제 솔론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여러 군데 솔론에 대한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원전 6세기 때 아테네에 이제 그 아르콘이 되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 사이에 굉장히 이제 갈등이 이제 심했던 상황이라서 이제 솔론이 이걸 방치를 하면 이제 계급 갈등 때문에 아테네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솔론이 이제 좀 타협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부자들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이제 돈이 많으면 이제 아주 중요한 공직까지 관직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가난한 시민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솔론의 이전에는 이제 만약 시민이 빚을 졌으면 이제 노예가 됐지만 이제 솔론은 이제 빚을 다 탕감시켜버리고 어쨌든 이제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일을 막음으로써 이제 시민이 노예가 되는 이런 일을 이제 막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가난한 시민은 어쨌든 뭐 중요한 공직까지는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이제 시민으로서 그래서 조금 아주 높지 않는 자리. 그래서 이제 솔론 때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우리나라 배심원 제도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이제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이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시민을 다 평등하게 대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이제 부자인 시민은 어쨌든 최고 공직까지 갈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가난한 시민은 뭐 아주 높은 공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정도 좀 참여할 어떤 권한을 이제 부여함으로써 어쨌든 이제 모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불만을 갖지 않고 어떤 아테네에 좀 이렇게 뭐 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을 이제 준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제 이 솔론이 이제 이 키키로 음으로에 따르면 이제 이 사람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의회를 설립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음으로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 의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의회는 이제 솔론이 만든 게 아니라 솔론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일종의 이제 귀족들 혹은 이제 아테네에서 상류층들이 주로 이제 참여했던 이제 그런
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역사에서 실제로 설명하는 거랑 키키르가 음으로에서 설명하는 거랑 조금 설명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솔로는 이제 음으로에 따르면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 의회를 이제 만든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정을 지금 상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제 저기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사이에 이제 물론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그래서 이제 아테네, 뭐 스파르타 등등 여러 나라 있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테네가 페르시아랑 가장 이제 맞서 싸웠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싸운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인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결정적으로 패하게 한 해전이 뭐였냐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죠. 살라미스 해전. 예. 여기서 이제 아테네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승리는 여기서 이제 군사를 의미할 텐데요. 얼핏 생각하면 그렇죠? 뭐 솔론의 계획은 뭐 아테네의 어떤 뭐 존립을 가져온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까 아리오스 파고스 의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뭐 망해간 아테네가 갑자기 막 부활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승리는 이제 아테네가 페르시아한테서 뭔가 이렇게 점령당하는 일을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아테네의 어떤 멸망을 막은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뭐 그런 행위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행위야말로 그렇지만 이제 키케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테미스토클레스의 승리보다는 솔론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더 뛰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테미스토클레스는 단 한 번 해전에서 승리한 거에 불과하지만 솔론의 계획은 이제 뭐 여러 차례 어쨌든 이 계획을 통해서 아테네가 잘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끔 기여를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승리도 궁극적으로는 뭐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있었냐? 바로 솔론의 계획, 즉 아레오스 파고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그 아레오스 파고스 의회의 어떤 도움에 힘입어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 그렇죠? 예, 해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제 아리오스 파고스 의회에서 이제 이 해전에 참여하는 해병들한테 뭘 주기로 결의를 했냐면 이제 금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군인들한테 그렇죠? 해군 장병한테 이제 우주 침을 이제 어쨌든 공급을 주기로 일정량의 공급을 주기로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해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승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승리를 가져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결국 훨씬 더 이전에 솔론이 아리오스 파고스 의회를 설립을 했고 그 아리오스 파고스 의회가 이제 이 해전에 승리할 수 있게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계획이야말로 즉 이 내정이야말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 즉 군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77절로 가시면 이제 또 어떤 사례를 들고 있냐면 이제 나시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라쿠스를 살해했다는 거죠. 이제 그라쿠스 형제는 유명하죠. 호민관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형제죠. 그렇죠? 그라쿠스 형제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라쿠스는 이제 형이죠, 형. 그렇죠? 예. 형 그라쿠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라쿠스 형제는 형이든 동생이든 이제 호민관이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민중파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정치가인데 이 나시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라쿠스 형제 중에서 형인 그라쿠스를 이제 살해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나시카가 봤을 때는 이 그라쿠스가 어쨌든 민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마 토지 뭐 개혁 같은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장했는데
만약에 그라쿠스가 주장하는 그렇죠? 제한한 이런 토지 개혁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쨌든 기존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토지를 이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로마가 이제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제 엉망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나시카는 이제 이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면 결국 이 그라쿠스가 이제 제거가 되어야 그렇죠? 사라져야 이런 사회적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살해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정과 관련된 이제 그런 사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소스피큐어, 그렇죠? 예. 이 스피큐어는 이제 한니발 전쟁에서 한니발을 물리친 그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죠. 양손자. 예. 하여튼 이 스키피오도 되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양 할아버지는 대스키피오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스키피오는 이제 소스키피오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예. 하여튼 이 스키피오는 네, 나중에 이제 카르타고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양 할아버지는 이제 한니발을 물리쳤지만 그때는 이제 카르타고를 아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양 손자인 스키피오가 이제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10여 년 후에 이제 누만티아를 멸망시켜서 로마의 어떤 이제 위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대국들을 이제 멸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런 스키피오의 어떤 이런 누만티아 멸망 혹은 카르타고 멸망 이런 것들이 로마의 가장 큰 어떤 공적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키키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외부의 강력한 적을 제압한 것보다는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 그래서 이제 국내를 이렇게 소요나 뭐 내란에 빠뜨릴 수 있는 혹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종식시킨 이 나시카의 행위가, 즉 내정과 관련된 이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의, 물론 음으로는 몇 가지 예가 더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예를 봤을 때 바로 내정이 군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 무구는 토가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구는 좀 군사를 상징하는 걸 거고, 토가는 이건 시민이 입는 옷이죠. 시민복. 이건 이제 내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정이 군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월계관도 어쨌든 이제 어딘가에 전쟁을 해서 이긴 그런 장군한테 부여되는 거니까 이 월계관도 이제 군사를 상징하는 거고, 칭송은 이건 이제 어떤 내정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내정이 군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말이 바로 월계관은 칭송에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케로 본인도 그렇죠? 키케로 본인도 자기가 집정관일 때 누구를 진압했어요? 카틸리나의 어떤 음모를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도 결국에는 이제 내정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국내의 어떤 문제를 제거해서 이제 로마가 어쨌든 큰 어떤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한 그런 행위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보다 내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군대 일이 혹은 전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키케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내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위정자, 그렇죠? 나란 일에 어떤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정자를 위한 지침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 뭐예요? 이제 위정자 자기의 이익은 있고 시민의 유익을 보호해라. 두 번째는 국가의 일부만 보호하고 나머지를 방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를 보살펴라. 뭐 1번이나 2번이나 뭐 크게 보면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위정자 본인 혹은 시민의 일부만 이제 하여튼 일부를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시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정자가
어떤 해야 하는 행동으로 여러 가지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 그렇죠? 뭐 혹은 내분 이런 것들을 혹은 불화를 초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정자가 분노를, 그렇죠? 화를 이렇게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온화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관용을 이제 보일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시민들 상대로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친구의 말은 좀 귀담아 이제 존중을 해줌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영혼의 위대함은 이제 어떤 영혼의 평정에서 이제 비로 사는데, 즉 영혼이 어떤 격정, 그렇죠? 감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영혼을 가졌을 때 이제 영혼의 위대함이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함으로써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할 경우는 바로 이제 어떤 나란 일을 할 때, 그렇죠? 국정에 종사할 때 영혼의 위대함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국정에 종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마지막 덕인 적합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